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꽤 직접적인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이 순간에도 여러분에게는 무려 남참가지가 넘는 일을 동시에 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남참가지. 쉬지 않고, 모평 없이 아무 요구도 하지 않으면서. 그리고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간이 힘들어지기 시작할 때, 간이 살려달라고 신호를 보낼 때 여러분은 거의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통증도 없고 불편함도 없고 딱히 알아챌 수 있는 증상이 없어요. 너무 늦을 때까지. 그래서 간을 침묵의 장기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과 이 주제를 깊이 이야기하고 싶은 이유입니다. 겁을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장기 중 하나를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충분한 지식을 드리고 싶어서요. 오늘 영상에서 우리가 함께 알아볼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건강검진에서 보는 간 수치가 어떻게 여러분을 속이고 있는가? 두 번째, 실제로 중요한데 잘 알려지지 않은 간 기능 지표를. 세 번째, 술이 아닌데도 간을 망가뜨리는 원인. 그리고 여러분은 매일 그 일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건강기능식품 농축즙 간에 좋다는 보조제들의 진신. 다섯 번째, 과학적으로 근거가 확실한 간 건강 지키는 세 가지 생활 습관. 그리고 마지막으로 많은 의사들이 환자에게 잘 말해주지 않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간 수치가 높다는 게 모든 게 끝났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냥 넘겨도 된다는 뜻도 절대 아닙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모부, 간이란 무엇이고 왜 이렇게 중요한가? 먼저 간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딱딱한 생물학 지식이 아니라 왜 여러분이 간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간은 오른쪽 갈비뼈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무게는 약 1,20, 1,50kg 정도 됩니다. 스마트폰 3개를 합쳐놓은 정도 무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크기만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정말 중요한 건 간이 매일 하는 일들입니다. 간은 우리 몸의 혈액 전체를 요구합니다. 분당 약 1,4ml의 혈액이 간을 통과합니다. 1분에 멈추지 않고 간은 담즙을 만듭니다. 담즙은 음식 속 지방을 분해하는 소화액입니다. 간은 단백질을 합성합니다. 특히 알부민이라는 단백질은 혈액 내 삼투압을 유지하고 영양분을 운반하는데 꼭 필요한 물질입니다. 간은 혈액 응고인자를 만듭니다. 우리가 다쳤을 때 피가 굳었게 해주는 물질들이죠. 간은 글리코겐을 저장합니다. 혈당이 떨어졌을 때 긴급하게 쓰는 에너지 저장고입니다. 간은 약물, 안고, 독소를 해독합니다. 해롭지 않은 형태로 변환하거나 몸 밖으로 배출될 수 있도록 처리합니다. 간은 혈중 콜레스테롤과 중성 지방을 조절합니다. 간은 호르몬 대사에도 관여합니다. 간은 비타민 A, D, E, K, B, 무, 하 같은 중요한 비타민들을 저장합니다.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남잠가지를 다 말씀드리려면 영상이 몇 시간은 내야 하니까요. 제가 여러분께 이해시켜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간은 그냥 담즙을 저장하는 주머니가 아닙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복잡한 화학 공장입니다. 이 공장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몸 전체가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장기가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한다면 빨리 알고 싶으시겠죠? 당연히 그렇겠죠. 누구든 빨리 알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를까요? 정기 검진을 받고 혈액 검사도 했는데 말이죠. 그 답이 다음 파트에 있습니다. 꽤 놀라실 거예요. 하이부, 여러분이 보고 있는 간 수치가 여러분을 속이고 있을 수 있다. 건강검진 결과를 받으면 여러분은 보통 두 가지 숫자를 봅니다. AST와 ALT.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심지어 많은 의사들도 이 두 수치를 간 수치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AST와 ALT는 사실 간 기능을 측정하는 수치가 아닙니다. 이것들은 간의 염증과 세포 손상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비슷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매우 다릅니다. 그리고 이 차이가 여러분의 생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요. 간단한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간을물이
가득 찬 물풍선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물풍선이 터지거나 찢어지면 안에 있던 물이 흘러나옵니다. 그 흘러나오는 물이 바로 혈액 속 AST와 ALT입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ASTO, ALT가 높다, 간세포가 파괴되고 있고 염증이 진행 중이라 AST, ALT가 정상이라 이것이 간이 건강하다는 뜻은 절대 아니라 그리고 이게 가장 무서운 부분입니다. 대사성 지방간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지방간 환자 약 70%는 OLT가 완전히 정상 범위 내에 있었습니다. 즉, 지방간이 있는 10명 중 7명이 혈액 검사 결과만 보면 멀쩡해 보인다는 겁니다. 반대로 OLT가 정상인 지방간 환자들을 조사했더니 그중 약 4분의 못 든 이미간 섬유화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간이 이미 굳어가고 있었는데도 혈액 검사 수치는 정상이었던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 간세포가 천천히 지속적으로 손상될 때는 한 번에 흘러나오는 AST, OLT의 양이 너무 적어서 검사로 감지가 안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 간이 이미 완전히 굳어버려서 즉 부서질 간세포 자체가 거의 남아있지 않은 상태가 되면 더 이상 수치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측정할 세포가 없으니까요. 이걸 이렇게 비유하면 어떨까요? 불이 들판을 완전히 휩쓸고 지나간 뒤를 생각해보세요. 더 이상 탈나무도 풀도 없습니다. 불길도 없고 연기도 없죠. 평화로워 보입니다. 하지만 들판은 이미 완전히 타버린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AST, OLT만 너무 맹신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상한 게 조금이라도 보이면 초음파나 간탄성도 검사 같은 정밀 검사를 추가로 하는 게 좋습니다. 마부, 진짜 중앙 간기능 지포르. 그렇다면 RST, OLT가 충분하지 않다면 무엇을 봐야 할까요? 지금부터 추가로 봐야 할 중요한 지표 4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검사 결과를 받으시면 이 항목들도 꼭 확인해 보세요. 지포 1, 알부민. 알부민은 혈액 속에서 가장 풍부한 단백질로 거의 전부가 간에서 만들어집니다. 알부민은 무슨 일을 할까요? 혈액 내 삼투압을 유지해서 혈관 밖으로 수분이 새어나가 붓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 혈액 속에서 영양분, 호르몬, 약물을 운반하는 역할도 합니다. 간 기능이 떨어지면 간의 단백질 합성 능력이 줄어들면서 혈액 속 알부민 수치가 낮아집니다. 정상 범위는 혈액 1리터당 약 35, 55입니다. 만약 이 수치가 낮게 나왔는데 영양 불량이나 신장 질환 같은 다른 원인이 없다면 간 기능 이상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지표 2, 프로테롬빈, 시간, 베테, 간은 혈액 응고인자의 대부분을 만들어냅니다. 이 기인자들이 있어야 다쳤을 때 피가 아십니다. PT는 혈액이 응고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합니다. 정상적으로는 약 11, 13.50초입니다. 간이 손상되어 응고인자를 충분히 만들지 못하면 PT가 길어집니다. 이는 다쳤을 때 피가 잘 듣지 않고 심하면 출혈이 멈추지 않는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PT 연장은 간의 합성 기능이 심각하게 떨어졌다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지표 3, 혈소판 수치. 혈소판은 혈액 응고에 관여하는 작은 세포 조각으로 정상적으로는 혈액 1마이크로리터당 15만, 40만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혈소판이 간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간이 섬유화되면 딱딱해집니다. 그러면 간 문맥, 즉 장과 위에서 오는 혈액이 간으로 들어가는 주요 통로의 압력이 높아집니다. 이걸 문맥 압항진증이라고 합니다. 이 압력이 높아지면 혈액이 간을 정상적으로 통과하지 못하고 우회로를 찾습니다. 그 대표적인 곳이 비장입니다. 비장에 혈액이 몰리면 비장이 커지고 여기에 혈소판이 갇히게 됩니다. 갇힌 혈소판은 파괴되고 결국 혈액 속 혈소판 수치가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혈액 검사에서 혈소판이 15만 이하로 나왔다면 다른 원인이 없는 이상, 간 기능 이상을 의심하고 추가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지표 4, 감마, G, TP, 감마. GTP는 담도세포에 많이 존재하는 효소입니다. 흔히 술을 많이 마시면 올라가는 수치로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사실 그건 반쪽짜리 설명입니다. GGT는 음주 이외에도 이런 경우에 올라갑니다. 체중이 늘거나 비만한 경우 안에
지방이 쌓이는 경우 지방간, 담즙 흐름이 막힌 경우, 특정 약물을 모험하는 경우 체중이 늘고 지방이 쌓이면 간에도 지방세포가 늘어납니다. 이것이 담도를 눌러 담즙 배출을 방해하거나 지방 독성이 직접 담도 세포를 공격하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GGT가 올라가게 됩니다. 즉, 술을 전혀 마시지 않아도 GGT가 높다면 대사성 지방간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것도 AST-ALT가 정상인 상태에서도요. 정리하면 검사 결과를 볼 때 AST-OLT 외에 이것들도 꼭 확인하세요. 알부민, 간의 단백질 합성 기능 반영, PT, 프로트롬빈, 시간, 혈액 응고인자, 생산 능력 반영, 해소반, 15만 이하면 주의, 감마. 그리고 중요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혈액 검사 수치를 다 봤다고 해도 간 건강을 완전히 평가하기에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의심이 된다면 초음파, 간탄성도 검사, 피부로 스캔 같은 영상 검사를 추가로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몸부 간 수치 높다고 당장 큰일 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안심해도 되는 것도 아니다. 이 파트는 지금 이 순간 검사 결과지를 손에 들고 AST나 ALT가 정상보다 높게 나온 걸 보고 걱정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내용입니다. 우선 너무 겁먹지 않으셔도 됩니다. 간은 재생 능력과 예비 능력이 매우 뛰어난 장기입니다. 간의 75%가 손상 의보로 나머지 25%가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능력을 가진 장기는 우리 몸에 간밖에 없습니다. 하지만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재생 능력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손상의 원인이 제거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피부의 상처를 생각해 보세요. 작은 상처를 잘 관리하고 소독하면 흉터 없이 깨끗하게 낫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를 계속 긁고 딱지를 뜯어내고를 반복하면 결국 딱딱한 흉터가 남습니다. 원래 피부 상태로 돌아갈 수 없게 되죠. 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에 염증이 생기면 간은 스스로 회복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술이든 지방이든 약물이든 어떤 원인으로든 염증이 계속 반복되면 우리 몸은 손상된 부위를 딱딱한 섬유 조직으로 덮어버립니다. 이게 간 섬유화입니다. 그리고 핵심은 이겁니다. 섬유화는 완전히 되돌릴 수 없습니다. 늦출 수는 있습니다. 더 진행되는 걸 막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생긴 흉터 조직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간 수치 높은 것은 경고 신호이지 사형 선고가 아닙니다. 하지만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수치 이상이 발견됐을 때 영양제나 즙을 더 먹으면서 기다릴 게 아니라 병원에 가서 진짜 원인이 뭔지 파악하고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세우는 게 필요합니다. 남부 피로는 간 때문이니까 여러분이 알아야 할 진실. 피로는 간 때문이다 라는 문구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전부터 있었던 이런 광고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피곤하면 곧바로 간이 문제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건 사실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잘못된 믿음이 실제로 사람들의 건강을 해치고 있습니다. 대한내과회 연구에 따르면 만성피로로 병원을 찾은 환자들 중 실제 원인이 간질환이었던 경우는 1%에 불과했습니다. 단 1%, 나머지 99%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수면 부족 또는 수면의 질 저하, 수면 무호흡증, 본인도 모르는 경우가 많음, 우울증, 불안장애, 만성 스트레스, 처분 부족 또는 B10, hai 부족에 의한 민요, 갑상선 질환, 만성 신장 질환, 당뇨 또는 저당뇨, 그 외 다양한 원인들. 그렇다면 문제가 뭘까요? 피곤하다고 간 영양제를 먹기 시작하면 일시적으로 피로감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플라시보 효과일 수도 있고 영양제에 포함된 비타민 B군 때문일 수도 있죠.
간 수치도 일시적으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로의 진짜 원인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조용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일 조금씩 더 나빠지면서. 영양제가 증상, 잠재 원혼 사이에. 저는 환자분들께 자주 이런 비유를 사용합니다. 불이 났는데 화재 경보기가 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이 어디에서 났는지 찾아서 끄는 게 아니라 너무 시끄럽다. 고화재 경보기를 꺼버리는 겁니다. 불은 여전히 타고 있는데 제 조언은 이겁니다. 하이주 이상 이유 없이 피로가 지속된다면 영양제보다 먼저 병원을 찾아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세요. 간도 물론 확인해야 하지만 다른 장기들도 함께 체크해야 합니다. 사후, 간 질환의 진행 과정, 지방간에서 간암까지 이제 간 질환이 어떻게 시작되어 어디까지 진행되는지 그 전체 흐름을 그려드리겠습니다. 이 흐름을 이해하면 지금 자신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할지 훨씬 명확해집니다. 뭐 단계, 단순 지방간, 지방증, 스테아토시스 시작점입니다. 간세포에 지방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거의 대부분 증상이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복부 초음파를 하다가 우연히 발견합니다. 좋은 소식! 이 단계에서는 생활 습관을 바꾸면 간이 완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체중 감량, 식습관 개선, 운동으로 지방간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좋지 않은 소식, 증상이 없으니 많은 분들이 모르고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하이단계, 지방간염, 스테아토 헤파티티스, 나시, 지방이 충분히 쌓이면 염증 반응이 시작됩니다. 간세포가 손상되고 죽기 시작합니다. 이 단계에서 AST와 ALT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피로감이 생기거나 가끔 오른쪽 윗배에 약한 불편감을 느끼는 분들도 있지만 여전히 뚜렷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한 게 간섬유화, 파이브로시스, 염증이 반복되면 안은 손상 부위를 딱딱한 흉터 조직으로 채우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섬유화입니다. 섬유화는 F, 강, 없음부터 F본 완전 섬유화, 즉 간건화까지 단계가 있습니다. F바 F본 단계가 되면 간 기능이 눈에 띄게 저하됩니다. 중요 이 단계에서 AST, ALT는 오히려 정상이거나 낮게 나올 수 있습니다. 간세포가 이미 섬유 조직으로 대체돼 버려서 부서질 세포 자체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4단계 간공변, 시로시스 이 단계가 F봉, 즉 강정체 구조가 흉터 조직으로 왜곡된 상태입니다. 강이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단계의 합병증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복수, 간이 알부민을 충분히 만들지 못하고 문맥압이 높아져 복강에 액체가 차는 것, 식도 정맥, 누출혈, 확장된 식도나 위, 정맥, 이 터지는 응급 상황, 간성뇌증, 독소가 혈액 속에 쌓여 의식장애나 혼수 상태가 되는 것, 간신증후군, 간기능 저하로 인한 신부전, 일반인에 비해 수십 배 높아진 간암 발생 위험. 5단계 간암, 간세포화, 헤파토셀룰라, 카지노마. 이것이 우리가 가장 일찍 가장 적극적으로 막아야 할 단계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 남성 몸매암, 무대 암 사망 원인 모두가 간암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상당 부분은 너무 늦게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중요한 포인트, 내한간암회 통계에 따르면 지방간 관련 간암 환자의 약 20, 30%는 아직 간건변이 완성되지 않은 단계, 즉 간건변 전 단계에서 간암이 발생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고요? 지방간 좀 있어도 간경변만 아니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지방간 단계부터 간암 위험은 이미 올라가 있습니다. 방심은 금물입니다. 지방간이 있다면 그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관리하셔야 합니다. 말부, 간을 망가뜨리는 원인, 수만이 아니라 이 파트에서 많은 분들이 놀라실 겁니다. 간에 뭐가 나쁜가요? 라고 물으면 대부분 술이요? 라고 대답합니다. 맞습니다. 술은 중요한 원인입니다. 하지만 술이 차지하는 비중은 생각보다 훨씬 적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간 질환의 가장 큰 원인은 내사 이상 연관 지방간 질환, 마후, 즉 아콜이 아닌 내사 문제로 인한 지방간입니다. 그리고 그 주범은 술이 아니라 정제 탄수화물과 과당, 그리고 운동 부족입니다. 지금부터 그 메커니즘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탄수화물과 과당, 가장 많이 간과되는 원인, 빵면, 과자 같은 탄수화물을 먹으면 소화 과정에서 포도당으로 분해됩니다. 이 포도당은 혈액을 타고 온몸을 돌다가 필요한 세포에 들어가 에너지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필요 이상으로 많이 먹으면 남은 포도당은 어디로 갈까요? 간으로 들어가서 중성지방으로 바뀌어 저장됩니다. 이것이 지방간으로 이어지는 첫 번째 경로입니다. 두 번째 경로는 더 위험합니다. 바로 과당 프룩토스입니다. 과당은 과일에도 자연적으로 들어있고 가공식품에는 액상과당 또는 고과당 옥수수 시럽 형태로 대량 첨가됩니다. 과당은 포도당과 대사 경로가 완전히 다릅니다. 포도당은 온몸의 세포가 사용할 수 있지만 과당은 거의 대부분이 간으로 직행합니다. 게다가 과당은 우리 몸의 지방 합성을 조절하는 효소들을 우회해 버립니다. 즉 브레이크 없이 달리는 겁니다. 제가 자주 사용하는 비유입니다. 하늘 고속도로 위에 톨게이트라고 생각해 보세요.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차들이 줄 서서 통행료를 내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과당은 브레이크가 고장난 덤프트럭입니다. 줄 서지 않고 그냥 돌진해 들어오는 거예요. 이 결과가 바로 간의 급격한 지방 축적입니다. 과당이 많이 들어있는 것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탄산음료, 과일 주스, 특히 시중에 파는 가공 주스, 믹스 커피, 다른 음료, 케이크, 사탕, 초콜릿, 케첩, 시판, 소스루, 대부분의 가공식품. 그러면 기름진 음식은요, 많은 분들이 지방 가는 기름진 음식 때문에 생긴다고 생각하십니다. 물론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사성 지방간의 주범은 지방이 아니라 정제 탄수화물과 과당입니다. 이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담보, 술과 간, 안전한 음주량은 없다.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와인 한 잔 정도는 오히려 신장에 좋다던데요. 간에도 별로 안 좋지 않죠?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아닙니다. 그리고 그걸 증명하는 매우 명확한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프렌치 패러독스 이야기 1980, 90년대 흥미로운 현상이 관찰됐습니다. 프랑스 사람들은 치즈, 붉은 고기, 버터 등 심혈관 위험 식품을 많이 먹는데 심혈관 질환 발병률과 사망률이 다른 서구 국가들보다 낮았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사람들은 레드 와인을 많이 마시죠. 많은 사람들이 성급하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레드 와인이 심장을 보호한다고. 하지만 연구자들이 데이터를 더 꼼꼼하게 분석했더니 진짜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레드 와인을 마시는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더 건강한 식습관을 가지고 있었고 운동도 더 많이 했습니다. 와인이 심장을 보호한 게 아니라 건강한 생활 방식 전체가 그 차이를 만든 겁니다. 이것을 프렌치 패러독스라고 하는데 현재는 완전히 기각된 이론입니다. 란셋, 항인, 레머이, 담연, 연구 2018년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의학 저널 중 하나인 The Lancet의 획기적인 연구가 발표됐습니다. 195개국 무려 8천만 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연구였습니다. 그 결론은 단호했습니다. 건강에 해롭지 않은 음주량은 0이다. 건강을 위해서라면 술은 한 방울도 마시면 안 된다. 왜냐고요? 알코올은 우리 몸에 들어오는 순간 아세트알데히드라는 물질로 변환됩니다. 이 아세트알데히드는 세계보건기구 WHO가 지정한 목금 발암물질입니다. 담배, 속명과 같은 등급입니다. 건강을 위해서라면 술은 한 방울도 마시지 않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렇다면 한 번씩 많이 마시는 것 vs 매일 조금씩 마시는 것 어느 게 더 나쁜가? 이것도 진료실에서 정말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의학적으로 두 가지 다 나쁩니다. 하지만 굳이 하나를 꼽자면 매일 조금씩 마시는 것이 더 나쁩니다.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간세포는 한 번 손상을 입으며 회복하는데 42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매일 술을 마시면 간이 회복할 시간 없이 매일 새로운 손상이 추가됩니다. 이걸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폭탄 음주는 간에 융단 폭격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매일 음주는 간이 회복할 틈도 주지 않는 게릴라전입니다. 게릴라전이 왜 더 나쁘냐고요? 회복의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상처가 쌓이고 결국 간은 재생을 포기하고 흉터 조직으로 덮어버립니다. 그게 바로 간섬유화이고 알코올성 지방간이 간경변으로 진행하는 가장 전형적인 경로입니다. 물론 이상적인 답은 마시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사회생활을 하면서 완전히 피하기 어려운 상황도 있다는 거 저도 압니다.
그럴 때는 최소한 빈도를 줄이고 마신 뒤에는 간에 충분한 회복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진부, 건강기능식품, 농축즙, 간에 좋다는 보조 제르레 진시. 이 파트는 많은 분들이 불편하게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특히 매달 적지 않은 돈을 들여 각종 간에 좋다는 건강기능식품이나 농축즙을 드시고 계신 분들께는요, 불편한 진실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간에 좋다고 알려진 것들 중 상당수가 실제로는 간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충격적인 통계, 국내 여러 대학병원이 참여한 한국약인성 간손상 연구 K-Dialine Study의 결과가 있습니다. 독성간 손상으로 입원한 환자들 중 약 55%의 원인이 일반 약이 아닌 건강기능식품, 한약재, 농축즙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절반 이상. 심각하지 않으신가요? 왜 이런 일이 생기가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간은 우리 몸에 들어오는 모든 물질을 처리합니다. 천연이든 한약이든 건강식품이든 예외가 없습니다. 무언가를 농축해서 만든 즙이나 액기스는 원래 식재료보다 훨씬 높은 농도의 활성 물질을 담고 있습니다. 간이 이걸 처리하다가 용량을 초과하면 독성 간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특정 성분에 민감한 체질을 가진 분들은 용량 임계치가 더 낮습니다. 즉, 남들에겐 괜찮은 양이 본인에게는 독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주의해야 할 것들 중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각종 한약재 및 산야초, 다른 물리, 피롤리지린, 아칼로이드 함유 종류 주의, 녹즙, 농축과일즙, 호소음료, 고용량 녹차, 추출물이 포함된 다이어트 보조제, 주처가 무분명한 건강보조식품. 그렇다면 밀크시슬, 실리마린과 우르소데옥시콜산, 우데세아는요, 이 두 성분은 현재까지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간보호 성분들입니다. 실리마린, 즉 밀크시슬 추출물은 강력한 항산화 효과가 있고 간세포 손상을 일부 보호하는 보조적 효과는 입증되어 있습니다. 우데세아, 우르소데옥시콜산은 담즙 배출을 돕고 담도세포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대규모 메타 분석 연구에 따르면 이런 성분들이 이미 진행된 간 섬유화를 이전 상태로 되돌리는 효과는 아직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물이 새는 수도꼭지를 생각해 보세요. 바닥이 물에 잠겨 있습니다. 수도꼭지를 잠그는 것, 즉 생활습관과 식습관을 바꾸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그런데 수도꼭지는 그냥 두고 걸레로 물을 닦기만 하면 바닥이 다시 말라질까요? 영양제는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증상을 일부 완화하는 보조적인 역할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생활습관과 식습관 개선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간 건강의 첫 걸음은 무언가를 더 채우는 게 아니라 간을 비우고 쉬게 해주는 겁니다. 일부 운동 때문에 간 수치가 올라갈 수 있다. 이건 진료실에서 꽤 자주 만나는 상황입니다. 환자분이 AST가 높게 나온 검사 결과를 들고 오셨는데 자세히 물어보니 검사 하루 이틀 전에 격렬한 운동을 하셨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사실 아스트는 간세포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골격근과 심장 근육계도 많이 존재합니다. 운동을 심하게 하면 근육세포가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다가 일부 파괴됩니다. 그러면 근세포 안에 있던 AST가 혈액소로 나옵니다. 그리고 혈액검사기에는 이 AST가 간에서 온 건지 근육에서 온 건지 구별하지 못하고 그냥 AST 수치가 높습니다 라고 표시해버립니다. 그래서 피검사를 앞두고 계신 분들은 검사 하이, 바일 전부터는 격렬한 운동을 피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만약 AST가 높게 나왔는데 혹시 운동 때문인 건 아닐지 궁금하시다면 크레아틴 키나제, CK라는 근육, 특이적 효소 검사를 추가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CK까지는 없다면 간이 아닌 근육 파괴로 인해 AST가 올라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면 안심해도 될까? 이 파트는 제가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전달하고 싶은 내용 중 하나입니다. 이런 분들을 진료실에서 정말 많이 봅니다. 간 수치가 높게 나와서 걱정하고 운동하고 음식 조심하고 술도 끊습니다. 몇 달 뒤에 다시 검사를 하면 수치가 정상으로 내려왔습니다. 안도하시고 다시 술자리에 나가시는 분들, 저도 적지 않게 봤습니다. 이것은 아주 위험한 실수입니다. 왜냐고요? AST, ALT는 현재 진행 중인 염증 상태를 보여줍니다. 과거에 누적된 손상, 즉 섬유화 정도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피부 흉터로 다시 비유를 해볼게요. 상처를 긁는 걸 멈추면 염증이 가라앉고 수치는 내려갑니다. 하지만 그동안 생긴 흉터가 사라지는 건 아니죠. 핵심은 이겁니다. 깐섬유화는 완전히 역전되지 않습니다. 염증이 가라앉는다고 해서 이미 생긴 흉터 조직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간 수치가 올라간 적이 있다면 이후에 수치가 내려갔다고 방심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왜 수치가 올라갔는지 그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이하이부 간은 회복될 수 있을까? 언제? 어느 정도까지? 지금까지 꽤 무거운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제는 희망적인 이야기를 드릴 시간입니다. 물론 과학적 근거가 있는 이야기로요. 먼저 금주 연구 영국 UCL University College London 연구팀이 지방간 환자들을 대상으로 흥미로운 임상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딱 몇 주 동안 완전히 금주를 시킨 후 다시 검사를 한 겁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간의 병공 끄기가 12% 감소, 지방간의 근본 원인 인슐린 저항성이 28% 감소, 단, 몬 주간의 금주만으로 이런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이것은 지방간 단계 또는 경미한 지방 간염 단계에서는 원인을 제거하고 조건을 만들어주면 간의 회복 능력이 매우 강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건 지방간이나 경미한 섬유화 단계일 때 이야기입니다. 더 진행된 지방 간염이나 간경변 단계에서는 완전히 이전 상태로 돌아가기가 어렵고 술을 끊어야 하는 기간도 간이 손상된 기간만큼은 필요합니다. 최종 10% 감량과 간 2015년 권위 있는 소화기 내과 학술지 Gastroenterology에 발표된 연구가 있습니다. 대사성 지방간 환자가 체중의 10% 감량했을 때의 결과는 이랬습니다. 90%에서 간 염증이 호전, 45%에서 간 섬유화 단계가 한 단계 낮아진 45%의 환자에서 이미 진행된 섬유화가 체중 감량만으로 개선됐습니다. 정말 고무적인 결과입니다. 단 중요한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체중은 너무 급하게 빼면 안 됩니다. 급격한 체중 감량을 하면 우리 몸이 에너지 비상 상황으로 인식하고 피하 지방과 내장 지방에서 대량의 지방산을 혈액 속으로 방출합니다. 이 지방들이 간으로 한꺼번에 몰려 들어오면 오히려 지방간이 악화되는 효과가 납니다. 적정 속도는 한 달에 못 2kg 천천히 꾸준히 감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13부 간을 지키는 3가지 생활 습관 화학적 근거 있음. 이제 실전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나서 바로 실천하실 수 있는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습관 1. 체중의 10%를 천천히 감량하기. 앞서 말씀드린 연구 결과대로 체중의 10% 감량은 간 건강에 가장 강력한 효과를 보이는 단일 개입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목표 월 2kg 감량. 극단적인 식이요법은 피하고 정제 탄수화물과 과당을 줄이고 채소와 단백질 비율을 높일 것. 매일 빠른 걷기 30분 이내로 꾸준히 할 것. 이상적인 체중까지 달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10%만 해도 간에 큰 변화가 생깁니다. 습관 2. 불필요한 것들을 끊기. 간 건강을 위한 두 번째 습관은 무언가를 더 하는 게 아니라 빼는 겁니다. 첫째, 의사의 구체적인 지시 없이 먹는 건강기능식품, 즉 한약재는 중단하거나 최소화하세요. 간이 처리해야 할 불필요한 부담을 줄여주는 겁니다. 둘째, 타이레놀, 아세트아미노펜 복용에 주의하세요. 하루 몸 이상은 위험할 수 있고 특히 음주 후 24시간 이내에 복용하면 체질에 따라 녹성 간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셋째, 조저 무명의 한약, 민간요법은 피하세요. 중금속이나 독성 알칼로이드가 포함된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간은 채워줄 때가 아니라 비워줄 때 건강해집니다. 습관 3. 매일 밤 12, 14시간 꼭 먹 유지하기.
세 가지 습관 중 가장 실천하기 쉬우면서도 효과가 큰 것입니다. 메커니즘을 말씀드릴게요. 음식을 먹으면 인슐린이 올라갑니다. 인슐린이 높은 상태에서 가는 영양분을 처리하고 저장하는 데 바쁩니다. 청소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충분한 시간 동안 공복이 유지되어 인슐린이 충분히 떨어지면 간은 비로소 지방을 연소하고 손상된 세포를 청소하는 과정, 즉 자가포식 아우토페지와 베타산화에 들어갑니다. 간의 자체 청소 모드가 시작되는 거죠. 이 효과를 얻으려면 최소 12시간의 공복이 필요합니다. 가장 쉬운 방법, 저녁 5시 이전에 식사를 마치고 다음날 아침 5시 이후에 첫 식사를 하는 겁니다. 이것만으로도 12시간 공복이 됩니다. 공복 중 마실 수 있는 것, 무, 블랙커피, 쇼탕, 크림 없이 무가당차, 피해야 할 것 탄산음료, 우유, 과일 주스, 달콤한 음료, 이것들은 인슐린을 자극해서 공복 효과를 깨뜨립니다. 언제 간 전문의를 찾아가야 할까? 마지막으로 어떤 상황에서 소화기 내과 또는 간 전문의를 찾아가야 하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즉시 병원을 가셔야 하는 경우 AST 또는 ALT가 정상 상한치 MAB 이상으로 올라간 경우, 알부민이 낮게 나온 경우, 프로트롬빈 시간대 대이 비정상적으로 연장된 경우, 혈소반이 15만 이하인 경우, 다른 명확한 원인 없이 감마, GTP가 이유 없이 지속적으로 높은 경우, 황달, 눈 흰자나 피부가 노랗게 변하는 것, 목부 백만, 피로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정기적으로 추적 관찰을 받으셔야 하는 경우, 초음파에서 지방간이 발견된 경우, 정기적으로 음주를 하시는 경우와 체중 또는 비만인 경우, 재하형 당뇨 또는 종당뇨가 있는 경우, 가족 중간 지원력이 있는 경우 받으실 수 있는 검사들, 복부, 초음파, 간 형태 이상, 종양 여부 확인, 간 탄성도 검사, 피부로 스캔, 생검 없이 섬유화 정도 평가, AFP, 아파테아, 담백, 간암 종양 표지자, B형, C형, 간염, 바이러스, 검사, 잠복, 간염, 여부, 확인, 간조직 검사 생검, 복잡한 경우 진단의 기준이 되는 검사, 마무리, 정리 및 마지막 메시지. 오늘 정말 많은 내용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AST, OLT가 높다고 당장 큰이 난 게 아닙니다. 하지만 절대로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원인을 찾고 일찍 개입하세요. 두 번째, AST, OT가 정상이라고 간이 건강한 게 아닙니다. 알부민, BT, 혈소판, 감마, GTP도 함께 확인하세요. 세 번째, 지방간은 수 때문만이 아닙니다. 정제 탄수화물과 액상과당이 현대의 가장 큰 위험 요소입니다. 네 번째, 안전한 음주량은 없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라면 최소화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다섯 번째, 많은 건강기능식품과 농축즙이 간에 좋기는커녕 독성 간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함부로 드시지 마세요. 여섯 번째,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와도 과거의 손상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은 평생 유지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 지키는 세 가지 핵심 습관. 체중 10%를 천천히 감량하기, 무필요한 것들을 끊기, 매일 밤 12, 14시간 공복 유지하기. 마지막만 제가 환자분들께 늘 드리는 말씀으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아는 지금 이 순간에도 24시간 주바일 쉬지 않고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휴일도 없이, 물병도 없이,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면서 간이 여러분에게 바라는 건 딱 하나입니다. 너무 혹사시키지 말고 가끔은 쉬게 해달라는 겁니다. 검사 결과에서 이상한 수치가 나왔다면 그건 간이 끝났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지금부터 관리를 시작해야 한다는 경고 신호입니다. 그 경고를 절대로 무시하지 마세요. 반드시 병원을 찾아가서
지금 내간 상태가 어떤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의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소중한 분들과 꼭 공유해주세요. 이 정보가 누군가에게 정말 중요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